다음의 글은 김상석 씨가 쓴 태극기의 정체에 나오는 글입니다. 마건충에 의해 제안된 중국의 태극 8개의 고태극도 국기 도식이 김홍집에 의해 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후 불과 4개월 뒤 박영효가 일본의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 8개의 국기 도식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가 되었고, 음양이 그려져 있고 괴가 그려져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태극기의 창안자는 바로 위대한 중국의 마건충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태극기를 제안해준 중국의 마건충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려야 한다. 마건충이 아니었다면 태극기가 어떻게 이 나라 국기가 되었을 것인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그런지 그 내용은 가물가물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의 탄생 과정을 추적 연구하여 쓴 책으로 주역학자인 김상섭 씨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나라가 강탈당하던 조선 말기 혼돈의 시기에 임시 변통으로 채택된 국기가 일제에 항거하던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학자답게 김상섭 씨는 태극기의 문양이 갖는 주역에서의 의미 또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주역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져야만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비록 중국의 마건충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이를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국가의 상징인 국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당시 상황은 조선이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수백 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송학이라고도 불리던 성리학은 중국에서 태동한 학문으로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침략에 고초를 겪던 당시 중국 인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가일층 성장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성리학은 매우 중국적인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주의에게 의하여 집대성되었지만 그 사상적 시작은 주돈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돈이를 일러 성리학의 비주라고도 하죠. 현재 전하는 주돈이의 저작은 태극도설과 통설인데 그의 책을 통해서 그가 주역과 중용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태극을, 중용에서는 즉 성실함을 얻어낸 것입니다. 다음에 글을 읽어가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유학사상사 총서 시리즈 주돈이 성리학의 비조에 실린 글입니다. 저자는 함현창입니다. 이상에서 보면 주돈이의 태극도의 유래에 관한 논의들은 분명 태극도가 도교 혹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주돈이의 태극도가 태극 선천 지도를 모방 개조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태극 선천 지도 자체를 상고하건대 이 역시 도교의 창작이 아니라 주역 개사전을 크게 원용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교의 태극 선천 지도가 유가 철학의 영향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주돈이의 태극도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결국 태극도는 도교로부터 가장 먼저 창안되었고 불교가 이것을 빌려 불교 교리를 설명하려 했다면 주돈이는 도교와 불교의 제도를 유학적 입장에서 형이상학적이고 우주론적 철학적 이론을 갖춘 그림으로 교정하여 변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긴 논의 과정을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수 일반인들은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대략 도교 계통의 연구가들이 주역을 연구하면서 태극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어 구체화시켰고 이 태극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형성 진행 과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음양오행에서 음양의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송나라의 주의가 인도에서 온 불교와 자국 내에서 경쟁 상대였던 도교에 대항하기 위해 주역과 얘기의 한 부분인 중용의 논리를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이미 불교와 도교의 세계관에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신유학을 통해 중화의 가치를 드높이려던 그들 또한 그러한 세계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송학, 즉 성리학을 국가 지도인으로 삼았던 조선은 태극 문양과 그 철학에 대해서 매우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며 조선 말기 격동의 시기에 태극 문양의 태극기가 끼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태극기의 유래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에 수긍해야만 합니다. 조금은 무한도 하겠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태극기에서 태극 문양은 남기고 내 기퉁이에 그려진 건곤감리 4개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극이라는 개념은 국가와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건곤감리 4개는 주역이라는 중국의 고대 점술서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더 쪽팔린다고 하겠죠. 또한 이후 남북이 통일된다면 태극 문양이 남북이 융화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기에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 삼아 덧붙이자면 태극은 원래 흑백, 즉 검정과 하양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적색과 청색으로 그려진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